하이, 독순입니다. 오늘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영화를 전공을 하고 원래 이제 영화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고 원래 그냥 콘텐츠 중독자여가지고 되게 많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분기가 끝났으니까 제가 1분기에 뭐 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 약간 감기 기운 있어가지고 좀 맹맹한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오랜만에 밥 없이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다이어리인데요. 제가 다이어리를 미루고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봤던 것들을 좀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1, 2, 3월에 본 영화 드라마 얘기를 할 거고, 이번 1분기에는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요즘 뜨개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뜨개를 하면 드라마를 틀어놓는 게 좀 편해가지고 요거 드라마를 좀 많이 봤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2시간 안에 집중도 있게 이렇게 팍 넣다 보니까 좀 딴짓하면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드라마를 좀 많이 봤고요. 일단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1월입니다. 올해 첫 작품은 국민 사형투표를 봤네요. 요거는 넷플릭스에서 봤고, 뭐 그냥 저냥 별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괴물나무꾼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별로였어요. 이것도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였는데, 제가 영화 정보 볼 때는 보통 왓챠피디아 쓰거든요. 그냥 여기에 좀 아카이브 된 것도 많고, 저도 가끔씩 몰아가지고 이렇게 별점 매기기도 하고, 카메나시 카즈야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고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별로였다는 뜻이고요. 넘어갈게요. 제가 봤던 영화 또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암살 한번 다시 봤고 재밌게 봤어요. 여러 번 본 영화들은 사실 코멘트 붙일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탈주 봤습니다. 탈주도 그냥 저냥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 특수잠입반이라는 일본 드라마를 봤어요. 번역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고, 주연 배우가 좀 연기하는 역할 자체가 약간 겉멋 허세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좀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저냥 좀 아쉽게 봤고, 한국 드라마 나쁜 형사를 봤어요. 약간 좀 몇 년도 드라마지? 2018년도 제작으로 나오네요. 그럼 2019년에 방영했겠다. 시놉시스는 연쇄살인마보다 더 나쁜 형사와 매혹적인 천재 여성 사이코패스의 위험한 공조 수사를 그린 범죄 드라마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작이 영국 드라마래요. 근데 원작이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약간 2018년, 19년이라고 치기에도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틀어놓으면 쭉쭉 봐지기는 하는데 썩 인상에 크게 남는 드라마는 아니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열혈사제 2를 봤어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었고요. 약간 코믹한 요소들이 많은 거는 알겠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개연 없는 코믹이 너무 많았고, 왜 저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좀 많이 별로였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온 판사, 이것도 드라마 봤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소재는 되게 참신하고 재밌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후반에 갑자기 멜로뽕짝이 너무 커지게 되면서 너무 아쉬웠다. 차라리 초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말 그대로 지옥에서 온 판사를 좀 더 부각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이것도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텐션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한 번 더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텐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한 번 찍었는데 너무 막 횡설수설 하다 보니까 약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왕 찍기로 한 거 한 번 더 찍자 싶어가지고 새로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요 드라마를 봤는데 요거는 재밌었어요. 아, 제가 쓰는 OTT는 넷플릭스, 왓챠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종종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뭐 한 달 정도씩 구독하는 게 있고 친구가 티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가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친구랑 뭐 같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은 그 변영주 감독님이 만든 그 연출을 하셨는데 좋았어요. 네, MBC에서 방영을 했었고 이것도 신업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전과자가 된 청년이 10년 후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담은 역추적 범죄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원작 도서를 되게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드라마 처음 보기 전에 이게 그거 원작으로 한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딱히 어색한 거 없이 되게 재밌게 봤었고 좀 이야기 서사가 좀 탄탄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작 소설이 있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고 약간 다만 아쉬웠던 거는 이거는 배우와 감독 모두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변요한 배우가 이제 고등학생을 겸하다 보니 중간중간 약간 고등학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사의 품격의 충격 같은 느낌이 살짝 스쳐이 나갔다는 게 약간 아쉬웠던 지점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감독님 인터뷰했던 거 중에 세상에 사이다 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은 어떻게 보면 끝없는 고구마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나아져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뭐 약간 요런 인터뷰를 하셨던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잘 쌓아 올린 이야기였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AARO 전영역 이상 현상 해결실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일본은 신이 되게 많잖아요. 뭐 물의 신, 뭐 별의 신, 달의 신, 뭐 시간의 신, 뭐 이렇게 되게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주인공으로 하거든요. 특수기관에 근무하는 천재 이상현상 전문가가 불가사의해 보이는 초자연 현상들을 해결한다. 근데 약간 소재가 사실 너무 매력적이라서 보게 됐는데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해는 되거든요. 신들이 인간을 미워해. 신들이 인간을 사랑해. 신들아 인간을 미워하지 마. 신들아 인간을 사랑해줘. 라고 하는 약간 근데 하여튼 좀 쉽지 않았어요. 여기에 그 배우가 나오거든요. 후지와라 타츠야. 그 우리에게는 데스노트의 라이토 군으로 알려진 배우인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데스노트 시리즈를 다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데스노트 이제 영화, 그 다음에 데스노트 라스트 네임, 데스노트 새로운 시작까지 이렇게 쭉 연달아서 봤어요. 그냥 추억의 영화들이라 가지고 간만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잘 만든 CG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류크가 나오는 게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데스노트 같은 영화들은 좀 원작 만화를 너무 약간 충격받아서 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그냥 재밌게 봤고 이제 또 일본 거를 한참 보다 보니까 또 한국 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1987 장항준 감독 거 장항준이 아니지 장준환 감독 거 장준환 감독의 1987을 오랜만에 봤고요. 저 장준환 감독을 정말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장준환 감독 나오면 거의 다 보는데 1987을 사실 극장에서 봤을 때는 좀 별로인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 후반부에 어떤 되게 반전이라고 하면 반전이겠죠? 어쨌든 충격을 주는 씬이 하나가 있는데 그 씬을 좀 슬로우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를 제가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봉했을 때 보고는 제가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그 인물을 느리게 보여주고 충격을 주기 위해서 쓰는 카메라가 너무 자극을 줬고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좀 여러 번 다시 보다 보니까 왜 그렇게 카메라를 썼는지도 알 것 같고
어쨌든 감정을 거기서 좀 올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7도 어쨌든 최근에 어떤 작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있었던 어떤 일련의 사건들과 맥을 비슷하게 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면서 좀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영화를 좀 보게 되었는데 명탐정 코난 작별까지의 프롤로그. 명탐정 코난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게 무슨 영화야? 라고 하시겠죠? 실사화 영화입니다. 제가 이런 이상한 거 많이 보거든요. 이게 왓챠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티빙에 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티빙은 따로 쓰진 않아가지고 그 왓챠나 이런 데서 중간중간 한 번씩 검색을 해봐요. 이거 명탐정 코난 혹시 업데이트가 됐나 그랬는데 왓챠에 이 작별까지의 프롤로그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길래 봤더니 이거 실사 영화인데 너무 궁금해서 봐버렸지 뭐예요. 전 이런 거 좋아요. 그 약간 이거를 참 미칠 것 같은 그런 감성들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허용됐던 감성들인데 저거를 저렇게 분장하고 저렇게 찍다니라고 하는 그 지점들이 좀 웃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높은 별점을 주기는 어렵지만 그냥 좀 웃겨가지고 재밌게 봤고 저는 그것도 봤거든요. 이게 맞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렇게 하고 춤추는 걸로 시작하는 그건데 요건데 그 소년탐정 김전일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장난 아니게 웃겨요. 오프닝이 일단 너무 뮤직비디오 감성인 것도 좀 웃기고요. 유명한 김전일 에피소드들이 다 나오는데 그 구현하는 게 너무 웃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옛날에 본 거긴 한데 어쨌든 김전일 드라마도 생각보다 재밌다. 일본 드라마 갈릴레오를 봤어요. 이게 제 기억이 맞으면 추리 소설이 있거든요. 그 추리 소설을 옛날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갈릴레오라는 드라마를 시즌 1 그 다음에 스페셜 에피소드로 나온 영화인 아마 제로였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봤고 갈릴레오 같은 경우에 시즌 1은 왓챠에도 올라와 있고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는데 번역이 살짝 달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왓챠의 번역이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왓챠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두 개가 다른 플랫폼에서 업로드돼 있으면 그 수주처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자막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취향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갈릴레오는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선생이 무슨 형사랑 같이 뭐 사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건데 약간 밀실살인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러면 그거를 어떻게 물리학으로 해석해서 풀어나가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어서 실험 장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나름대로 재밌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극장 가서 하얼빈을 봤어요. 사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짱 이런 건 아니었는데 풍경을 너무 잘 담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화면이 너무 좋은 컷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역시 큰 화면으로 봐야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우진 배우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하얼빈에서 그 조우진 배우가 진짜 너무 좋았던 씬이 있거든요.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식사 씬이 좀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저게 배우지 이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다. 그리고 한국 영화 그녀가 죽었다를 봤거든요. 기대를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잘 만들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너무 계속 나레이션이 나오는 게 자꾸 영화의 몰입을 좀 막는 역할을 하고 그 객관적인 시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뭔가 효과적으로 장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영화의 스타일 자체가 좀 내달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맛으로 볼 것 같으면 또 그런 맛으로 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넷플릭스에 해피니스 드라마가 올라왔길래 오랜만에 넷플릭스에서 다시 봤고요. 원래는 요게 티빙인가 웨이브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거기서 봤었는데 제가 또 좀비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좀비, 뭐 뱀파이어, 바이러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거의 다 봐야만 직성이 좀 풀리는 성격이라 가지고 예전에 봤을 때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어떤 갇힌 공간에서 어떤 질병이 발현하게 되면서
보여지는 인간 군상들을 다룬 드라마인데 장르의 맛 같은 느낌으로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더 봤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또 갑자기 이제 그 바이러스 좀비 한번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관련 콘텐츠 이렇게 감기가 떴길래 거의 뭐 고전이죠. 감기 오랜만에 한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감기를 또 봤더니 이번에는 또 과거 좀비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창궐 오랜만에 다시 봤습니다. 창궐도 개봉했을 때 진짜 혹평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혹평과 상관없이 그냥 이런 장르의 드라마들을 영화들은 거의 다 챙겨 보거든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장르적인 특색이 강한 작품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창궐에도 조우진 배우가 나오거든요. 아, 조우진 배우가 기깔나게 연기하는 거를 또 오랜만에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수리남 한 번 더 봤습니다. 수리남부터 2월로 넘어가요. 그래서 수리남 뭐 그냥저냥 근데 연기들을 다 너무 잘하니까 약간 영화 보는 느낌으로 오랜만에 쭉 다 봤고 이제 한국 작품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약간 외국 작품을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일본 작품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일본 드라마의 그 약간 당황스러운 감성들이 있는데 왜 저래? 약간 이런 감성들? 그런 감성들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 드라마 좀 많이 보는데 데스티니 여기는 이시아라 사토미 배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You are my destiny. 네, 맞아요. 이시아라 사토미 배우가 나오고 요거는 주인공이 검사인가 그런데 이 소식이 끊겼던 친구, 약간 친구라기보다는 좀 더 연인에 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약간 썸남과 연인으로 가긴 했구나. 연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십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자기가 억울하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기 남자 주인공은 카메나시 카즈야거든요. 그 괴물나무꾼에 나왔던. 근데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외양이. 그리고 이시하라 사토미와 얼굴 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보는 내내 이게 어쨌든 그 사건을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큰 맥락은 있지만 그 중간에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남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는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새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십몇 년 전에 그 카메나지 카즈야가 다시 나타남으로 인해 내 인생이 흔들리는 내용이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시하라 사토미가 왜 그렇게 흔들리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기억에서 흐려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줄거리를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결말이 우였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네요. 맞아요. 후반부가 진짜 우입니다. 비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스펙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요거는 좀 취향이 많이 갈릴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호거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특수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수사 1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신업인데 초능력자라고 할까요? 특수능력자들을 그러니까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스펙인 건데 톤이 진짜 좀 이상해요. 그 드라마 전체의 톤이 약간 좀 기이한 톤으로 가거든요. 되게 매력있고 토다 에리카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기서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와 토다 에리카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고 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랜만에 왜 봤냐면 그 스펙 영화판이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봤는데 요 스펙 드라마는 왓챠에도 있고 한데 저는 왓챠 번역이 좀 더 좋고 그 자막 스타일이 글씨체가 약간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왓챠가 눈에 좀 더 잘 들어와가지고 왓챠에서 드라마는 봤고 라이프랑 제로 영화는 각각 넷플에서 뒤에 이어서 봤습니다. 이게 좀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릴 그건데요. 재밌어요. 그리고 토다 에리카가 너무 예뻐가지고 토다 에리카 영화 또 뭐 보지 하다가 데스노트 더 뉴 월드를 보게 됐는데 데스노트가 사실 뭐 10년이 넘은 작품이니까 스포일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스포 잠깐 합니다. 원래 데스노트 시리즈에서 L이 죽잖아요. 그러고 이제 라이터가 폭주하면서 이제 데스노트는 끝나게 되는데 L이 죽고 키라가 죽고 나서 10년 뒤에 그러니까 새로운 키라가 더 뉴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이 설정에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약간 이거는 그냥 약간 데스노트 감성으로 가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작이 없는 상태의 그 후의 이야기라 가지고 보고 있으면 원작과 약간 느낌이 좀 다른 부분들이 꽤 많기는 해요. 근데 토다 에리카가 맡았던 캐릭터가 되게 막 발랄하고 사랑 앞에 눈 먼 여성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찍으니까 약간 토다 에리카의 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매력적이고 토다 에리카가 여전히 예쁘기 때문에 뭐 즐겁게 봤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랜만에 명탐정 코난을 보았어요. 명탐정 코난은 아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영화가 될 텐데 왜 봤냐면 왓챠에 한 6편 정도 애니메이션 더빙판이 올라왔기 때문에 봤고요. 너무 더빙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더빙이 아니면 봐지지를 않아요. 명탐정 코난, 세기말의 마술사, 14번째 표적, 눈동자 속의 암살자까지 봤어요. 이렇게 이제 리프레시를 싹 하고 나니까 아, 또 좋은 작품을 다시 보고 싶다. 이제 저의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 약간 외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쫙 보다가 너무 좋은 거 하나 보고 또 익숙한 맛으로 좀 치유하고 또 새로운 것 좀 보고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는데 명탐정 코난 쭉 보다가 이번에는 그 삼체를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2025년 최고의 드라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좀 충격 받았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공감 가는 부분도 꽤 많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은 그거거든요. 와라, 우리 문명은 이미 자구력을 잃었다. 이 문장이 요즘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근데 어쨌든 자구력을 잃은 문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또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인물들이 결국은 나의 문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 건데 그거를 지켜나가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를 삼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재로 풀어나가는 이야기인데 그냥 너무 일단 재밌어가지고 약간 넋을 놓고 봤고 이거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라마는 그냥 뭐 뜨게 하면서 좀 딴짓 많이 하면서 본다고 했잖아요. 딴짓 거의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약간 헉 이렇게 하고 봤던 드라마였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좋았고 돈을 많이 쓴 티가 난 것도 너무 좋았고 빨리 2가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삼체 책도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책이 참 안 읽어져요. 그죠? 제가 드라마나 영화는 줄줄줄 본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책은 문어발로 이렇게 막 여러 개를 같이 읽고는 있는데 1분기에는 딱히 뭐 제대로 소개해드릴 만한 책을 많이 읽지를 못해가지고 책 소개는 못하겠어요. 책 소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2번에 나눠서 올려도 몇 분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렇게 즐겁게 삼체를 봤고 또 좋은 작품 봤으면 또 엉망진창의 작품 하나 봐야죠. V워라는 좀비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뱀파이어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뱀들을 봅니다. 뱀파이어 드라마인데 요거는 빤해요. 그냥 생각했던 그대로 가는데 만듦새가 좀 허술해요. 엉성하고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그런 맛으로 봤고요. 인물 중에 여자 인물 입고 있는 뜨개 스웨터가 참 예쁘다라는 생각 정도만 했고 그 주인공이 빙하인가 어딘가 가가지고 바이러스를 이렇게 내재하고 온 거예요. 근데 주인공은 멀쩡하고 주인공 친구는 이제 그 뱀파이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반뱀 반인이 된 거죠. 반은 뱀파이어가 되고 반은 인간이 돼서 이 둘이 엄청나게 대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통제할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느냐, 뭐 항체가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그 좀 세력과 반좀 세력이 부딪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전 장르적인 맛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니페스트를 보는데 매니페스트 재밌었어요. 시즌이 4개나 된다는 것이 좀 단점이기는 한데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드리자면 제가 이제 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원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오버부킹이 됐나? 뭐 그래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타면 보너스 차지라 그래야 되죠. 그 보상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몇 명은 이제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하는데 막 무전이 와요. 갖고 뭐 우리 몬테고 828 곧 어디에 인천공항에 내립니다. 인천공항 착륙 허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인천공항에 지금 착륙할 수 없습니다. 뭐 김해로 돌아가 주십시오. 막 이렇게 방송이 오는 거예요. 그럼 기장이 아니 무슨 인천에 내리기로 했는데 무슨 김해야 미친 거 아니야? 또 시키니까 까라면 까야지 이렇게 하고 김해로 쭉 이렇게 싹 내려요. 근데 막 내리는데 경찰차 막 이빠이 와 있고 막 구급차 장난 아니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기장이랑 손님들이랑 다 얼타는 거죠. 무슨 아니 맨날 하던 비행인데 왜 나한테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막 경찰들이 막 손들어 막 이렇게 하고 막 무슨 FBI 다 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아니 나는 보상금 준다 그래가지고 비행기 탔을 뿐인데 집에 가고 싶은데 나 서울 사는데 김해에 내려다 주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그래요. 당신들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저 덕순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덕순이야? 이렇게 해요. 난 덕순인데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아, 뭔 소리 하냐고요. 오씨 나 지금 비행기 갔다 와서 졸라 피곤하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계를 이렇게 딱 보는데 2030년이라는 거야 지금이. 멍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비행기가 5년 동안 실종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무전을 준 거예요. 2030년 4월 10며칠에. 그래갖고 이제 관제소에서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 비행기 무전이 온 데를 보니까 진짜로 몬테고 828 온 거예요. 얘는 5년 동안 그 전 세계 하늘, 땅, 바다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이 이제 828호를 탔던 독순이와 친구들은 다 혼란에 빠지게 돼요. 아니 나는 그럼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나? 나는 부활한 것인가? 그럼 나는 사망신고도 돼 있는데 나는 어떻게 부활해야 되는가부터 하는데 어느 날 그 무슨 소리가 이렇게 샥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길 가고 있는데 save him 이러거든요. 그래갖고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서 걔네를 구해야 해.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휴 내가 잘못 들었겠지. 아휴 나 피곤한갑다. 집에 가는데 계속 구해야 돼. 구해. 문을 열어.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멘붕이 와가지고 그 문을 여는데 납치 실종됐던 아동들이 발견이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거든요. 진짜 재밌었어요 시즌 1은. 근데 시즌 2까지도 좀 재밌었는데 시즌 3에서 약간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이 파리파를 타고 있던 독순이가 게시를 듣고 혼란스러워해요. 게시를 이행해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그래서 혼란이 와요. 또 혼란해. 또 싸워. 게시를 해. 게시를 따라. 계속 이것만 해. 시즌 3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반복 구조에 좀 질리는 시점에 이제 4에서 완결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4까지 봤는데 다행히 시즌 4에서는 그간 던져놨던 떡밥들을 거의 다 회수를 해가지고 나름 좋은 마무리를 하는데 2시즌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길다 이런 느낌이었고 어쨌든 재밌게 봤어요. 그러고 이제 매니페스트 보면서 좀 약간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랜만에 애프터양을 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화잖아요. 아마 제 애프터양 주접은 평소에도 종종 떨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이거는 진짜 매 분기 보거든요. 제가 뭐 매 분기 보는 걸 넘어서 거의 매달 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본 개수에 카운트하는 것도 좀 웃기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오랜만에 애프터양 또 봤고 에드워드 양의 해탄적 일천을 봤어요. 이게 꽤 길거든요. 2시간 한 45분?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얘기도 별게 없어요. 그냥 서사가 별로 없다 그래야 되나? 뭐 중심이 되는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제가 꿀 노잼 영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뭐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재밌어. 그런 영화들이 저의 이제 꿀노잼 영화인데 그 약간 영화제에서 봤던 그런 몇 가지 영화들이 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네, 이게 진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영화인데 지옥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90분 동안 거의 2컷 정도로 찍었던 롱테이크 영화고요. 90분 정도 동안 계속 걷거든요. 걸으면서 뭐 마주치는 사람들 정도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재밌어요. 이상하게 계속 집중이 되고 영화제에서 진짜 반은 잡고 사람들이 제 앞뒤 양옆 다 잤거든요. 근데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저는 꿀노잼 영화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그렇고 루이 14세의 죽음 이런 영화도 진짜 컷도 길고 좀 지루할 법한 영화인데 이상하게 재밌는 영화들이 있어요. 해탄적 일천이 저한테는 좀 그런 영화였어요. 물론 뭐 지옥도나 루이 14세보다는 좀 더 서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고 에드워드 양 영화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도 그렇고 그것도 진짜 길거든요. 근데 한 번에 봤고 사실 집에서 영화를 보면 한 번에 보기가 좀 힘든 세상이잖아요.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일시정지를 누르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한 영화를 쭉 한 번에 보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시절인데 에드워드 양 영화들은 이상하게 그냥 너무 재밌고 한 번에 봐지고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원동력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에드워드 양이 좋아가지고 대만 여행 갔을 때는 전시하는 거 찾아갔었거든요. 그 전시도 너무 좋았었고 왓챠에 원래 에드워드 양 영화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해탄저길 좀 빼고는 다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잔잔한 영화 봤으니까 또 좀 정신없는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드라마 라팔마라는 거를 봤고 별로였어요. 이거는 재난 드라마인데 제가 재난 이런 쪽도 다 챙겨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쓰나미 화산 폭발 이런 얘기인데 그냥 예. 그렇게 이제 2월이 끝났고요. 3월이 됐습니다. 3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요거를 또 오랜만에 한번 봤죠. 극장에서 봤을 때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끊임없는 액션이 나오는데 하나도 잔인하지 않아요. 정말 유쾌한 방식으로 폭력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보는데도 스트레스가 하나도 오지 않고 유쾌하게 볼 수 있다는 지점이 너무 좋았어요. 종종 자주 봅니다. 오랜만에 보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 드라마가 이제 새로 최근 최신 등록 그렇게 뜨길래 봤는데 이준기 배우 주연의 Again My Life. 별로였어요.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약간 그 환상신화거든요. 너무나 정의로운 검사가 본인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검사 신화가 이미 깨진 이 세상에 상당히 집중이 되지 않은 구성이었고요. 너무너무 정의로워서 공감이 안 돼요, 주인공이. 과잉한 정의감?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다 과했어요. 그냥 유치하고. 그래서 그냥 좀 별로였다. 그리고 추천 관련 콘텐츠에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는 한국 드라마가 뜨길래 봤고 이것 역시 그냥 평이하게 재미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관련 콘텐츠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드라마가 떠서 봤는데 이야기적인 재미는 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재밌게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다시 코난으로 마음을 다스리러 갔습니다. 명탐정 코난, 치력의 추적자, 그 다음에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을 봤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마음에 울림 있는 걸 보고 싶어가지고 러덜리스 이것도 제가 거의 분기별로 보는 영화고요. 노래가 일단 너무 좋고 러덜리스가 닻을 내릴 수 없는 뭐 그런 뜻이래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왜 닻을 내릴 수 없는지가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뭔가 사전 정보 안 찾아보고 보셨으면 좋겠고 전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러고 나서 넷플릭스에 계시록이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진짜 별로였어요. 일단 카메라를 쓰는 방법이나 여성을 다루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별로였고 이야기도 다 어디서 그냥 봤던 것들 다 조금씩 끌어온 느낌이고 연기도 디렉의 문제인지 좀 엉성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궁금해서 보기는 했으나 약간 보는 내내도 재미없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빠져가지고 영화인데도 한 3번 가까이 끊어서 봤던 것 같아요. 좀 별로 비추. 그 다음에 극장에서 서브스턴스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바디호러 장르인데 이게 그 장르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서브스턴스가 보통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까지만 가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장르 영화들은 그 끝까지 가줘야 재밌거든요. 한 12절까지 간단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그 마지막까지 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약간 깔깔 웃으면서 봤거든요,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과잉하게 가는 것에서 느껴지는 쾌감이 있는 영화고 일단 초반에는 편집도 너무 좋았고요. 속도감도 너무 좋았고 음악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인상 깊게 봤고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아트 컨셉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이렇게 하면서 봤었는데 제 친구는 이제 좀 징그러운 걸 못 보는 친구라 가지고 이제 둘이서 같이 봤는데 친구는 약간 영화가 재밌기는 한데 힘들다 이러고 저는 막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유쾌하다 이렇게 하면서 결말이 너무 빵빵 터졌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거는 취향이 많이 탈 것 같긴 한데 사실 주제의식도 너무너무 명확한 영화고 그냥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나이프 시사회를 3월 중순에 갔다 왔는데
그 하이퍼나이프를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를 했거든요. 일단 하이퍼나이프 요거는 사실 3월 중순에 오픈을 해서 4월까지 4주에 걸쳐가지고 공개를 해서 다 본 시점으로 따지자면 2분기에 넣어야 되지만 사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재밌는 드라마를 봤다는 생각을 했었던 게, 보통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라고 하면 캐릭터성이 좋고 뭐 서사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좋잖아요. 근데 하이퍼나이프는 그냥 캐릭터로 좀 몰아붙이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별로 설명을 하지도 않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이 됐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이 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얘는 이런 애야 이렇게 하고 그 두 캐릭터를 부딪히는데, 둘 다 진짜 그냥 자강투천이거든요.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충돌인데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재밌었고, 감독도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좀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결의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진짜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디플 결제한 김에 굿바이 모르몬이라는 그 몰몬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고, 이거는 이제 탈몰몬한 LGBTQ들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 종교나 다단계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는 이유는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한단다, 요즘 다단계가 이렇단다, 사이비가 이렇단다, 이런 걸 제가 주기적으로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오랜만에 사이비가 또 떴길래 사이비 세계를 한번 싹 돌고 왔어요. JMS 신천지 쫙쫙 돌고, 그 CBS에서 만든 그 한 30몇 분짜리 8부작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 2단 상담소 얘기인데, 그거 이렇게 싹 보고, 그럼 이제 또 해외 종교도 한번 봐봐야지 하고 봤던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는 사실 몰몬이라는 어떤 종교보다는 오히려 그냥 LGBTQ와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로 가는 작품이라 가지고 약간 뭐 느낌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냥 그냥저냥 다큐멘터리였고, 그 다음에 디플 오랜만에 결제한 김에 무빙 한 번 더 봤고요. 무빙 재밌습니다. 2 나오면 챙겨볼 것 같기는 해요. 오랜만에 라이프 온 마스도 다시 봤어요. 또 한국 드라마인데 라이프 온 마스도 재밌게 봐서, 이제 정경호 씨랑 박성웅 씨가 주연인데, 정경호 배우가 그 어떤 사건을 쫓다가 차에 치여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자기가 1988년인 거야. 그래갖고 허미 이게 멍미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어릴 적 과거에 그 동네에 살았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억과 본인이 현재 88년도에 당도해서 마주하는 사건들의 어떤 닿아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서울 사투리를 고화성 씨가 너무 잘하고 고화성 씨가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라이프 온 마스도 오랜만에 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월이 됐거든요. 4월에도 지금 열심히 뭐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일단 3월까지는 요렇게 봤고, 거진 지금 1시간을 떠들었네요. 어쨌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내기 전에 이제 추천 비추천을 몇 개를 드리는 게 그래도 맞겠죠? 일단 드라마는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블랙아웃, 스펙, 삼체, 하이퍼나이프, 라이프 온 마스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는 1987, 애프터양, 해탄적 일천, 러덜리스까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는 너무 취향의 부분이라 가지고 추천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뭘 볼지 고민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밥 시간에 이번에 밥 먹는 영상으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